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0세 인생 시대의 필수 요소는 건강과 경제적인 여유인데요. 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마련한 일자리 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어르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어르신들을 김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 예쁜 두건을 쓴 할머니 한 분이 유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낳았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겼어. 아이들은 등장하는 주인공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금세 푹 빠집니다. 재밌는 노래와 율동까지 곁들이면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활동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또 아이들이 그 할머님의 그 시니어 어르신분들의 그런 경험과 어떤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보다 잘 재미있게 따라주어서 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양천구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연 동화를 시작한 최연식 할머니. 일주일에 2-3번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용돈도 벌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고 또 용돈도 벌잖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생각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그런 시간이 됐어요. 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네. 따뜻한 라떼 3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 라떼 3잔 주문하신 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위에 예쁜 하트까지 멋들어진 라떼 아트도 뽐냅니다. 멋진 커피 솜씨를 자랑하는 바리스타는 67세 서순옥 할머니. 젊은 바리스타 못지않은 맛과 기술에 벌써 단골이 생겼습니다. 젊은 바리스타 분들이 만드시는 그 커피만 못지않게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크림도 되게 부드럽고 맛도 좋고 저희는 또 되게 활기차게 일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저희도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거든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서순옥 할머니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배운 커피 기술로 멋진 바리스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선사하는 즐거움에서 이제는 남편과 여행을 하며 커피를 팔고 싶은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저씨하고 여행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바리스타로 조금의 공간을 이용해서 판매도 하면서 우리 아저씨하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배웠거든요. 두 분의 할머니처럼 양천구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은 49명. 이 가운데 42명이 구직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80명의 어르신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게 됩니다. 초고령화 시대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취업을 통해 인생 2막을 여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마음도 밝고 활동도 밝아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일을 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를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종은 통신 판매업, 담배 소매업, 식품 관련업, 공중위생업 등 56개 업종입니다.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동주민센터에 안심보안관을 배치합니다. 은평구는 상습 민원이나 폭행 등과 같은 악성 민원 발생에 대비해 5개 동에서 안심보안관을 운영합니다. 안심보안관이 배치되는 곳은 녹번동, 불광 1, 2동, 구산동 등 5곳으로 방문 민원 처리 건수, 복지 대상자 수가 많은 곳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돌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1인 시위에는 약 50명의 지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우리 의정부는 우리 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이 나라의 이 어려움과 이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기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데 함께 신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 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천만 원 전부를 회복했습니다. LH는 지난해 9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해 현재까지 피해 주택 244가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LH는 또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임대주택 1,145가구와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습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도 지원합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신청은 피해자 결정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 피해 지원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총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35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핵심 사업인 경제생활 지원에는 395억 원을 들여 위기 상황 가구 생계 의료 지원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 홀몸 노인 방문 건강관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39만 5,2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124만 2,168가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24만 7천 명이었던 1인 가구는 2018년 25만 2천 명, 2019년 26만 6천 명, 2020년 28만 3천 명, 2021년 30만 명, 2022년 31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2022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지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8일 도내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다음 달 말까지 산후조리원 147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경기도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집단 발생 현황은 2023년 5건 62명, 2024년 4건 30명, 올해 3월 현재 4건 25명입니다. RSV 감염증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나 신생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으며 다음 달까지 산후조리원 147개 곳에 대해 종사자, 산모, 보호자의 감염 예방수칙 교육 여부, 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 여부 등 감염병 안전사고 등 시설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까지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과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 행위 등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천의 광역버스 운행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15일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179대였던 운행대수가 현재 244대로 늘어나 운행률이 53%에서 70.3%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8분 단축됐고 일일 평균 이용객 수도 48,042명에서 58,477명으로 21.7% 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 서울 광역버스는 열악한 처우 탓에 충분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면허 대수의 60%에도 못 미치는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시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10개 운수업체에 총 272억 원을 들여 재정 지원할 계획이며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승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M버스 3개 노선도 추가로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